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을 읽어주는 교육 시리즈 방송을 진행하는 이은주입니다. 저는 LSI라는 검사, Learning Style Indicator, 이 검사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 그리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 그리고 또 취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시지만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어른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공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교육 시리즈 첫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예비 고1 남학생의 공부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런 제목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예비 고1 남학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열심히 잘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열심히 잘한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이 전교 1등이 이렇게 했대요. 그런다고 이 공부가 되는 게 아닌 게 문제죠. 그래서 마음을 읽어주는 교육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마음이 좀 치유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도 생기고 하면서 스스로 또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학생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오늘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4장이나 되네요.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학생들의 수학을 지도하는 학원 플러스 과외 선생님입니다. 학생의 사연을 보내준 게 아니고 학생의 수학 공부를 해주시는 과외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선생님이 진짜 열의가 있으시네요.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은주 박사님은 LSI 워크숍에 참여하였었고 WPI와 LSI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주며 수학을 지도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제가 진행하는 그 LSI 워크숍에 지난 가을에 참여를 하셨었나 봐요. 그 LSI 워크숍에서는 LSI라는 이제 그 검사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마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학생에게 맞게 지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고요. 또 그것을 이 WPI라는 성격 검사하고 합해서 연결해서 이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한 걸 알려드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배우러 오시는데 주로 과외하시는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거를 배워서 학생들 지도에 활용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3개월 과정을 저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방학을 맞아서 이렇게 학생 지도를 하시면서 그 LSI 그 검사를 활용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 방학을 맞아 새로 지도하게 된 학생의 공부하는 마음도 궁금하고 어떻게 이 학생에게 맞게 지도할 수 있을지 더 알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훌륭한 마음이시네요. 자,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장래 희망이 없다는 것이 진로 고민인 친구입니다. 장래 희망이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안 되고 싶어요. 뭘 특별히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게 진로 고민인 거네요. 되고 싶은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고민인 친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지금처럼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 두면 되겠지 하는 생각과 부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면 부모님은 지금까지 이 학생에게 특별히 네가 무엇이 되어라, 진로를 어떻게 해라
그런 강요를 하시거나 간섭을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학생은 장래 희망이 없다. 설마 부모님이 정해주지 않아서 없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학생의 WPI 검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연 옆에 사연자의 LSI 프로파일과 사연자의 WPI 프로파일이 이제 있는데요. 그 LSI는 러닝 스타일 인디케이터, 공부하는 마음을 알려주는 검사고요. WPI는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남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검사가 WPI 검사입니다. 저기 빨간 선과 이제 파란 선, 그거를 두 개를 합해서 보게 되는데요. WPI 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황상민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있는 방송들을, 유튜브 방송들을 보시면 거기에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방송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그 WPI 성격 유형 중에 로맨티스트 성향을 지니고 있네요. 자, 로맨티스트는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러면서도 세심하고 섬세하고 또 완벽주의자이죠.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도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망설임도 많고, 그래서 또 망설이다 보니까 제대로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실패하는 게 두렵고 무섭고 그런 마음이네요. 그래서 이 학생은 스스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지금 자신감도 부족하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른 사람, 주변 사람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싶고, 또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잘해야 되고 또 나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야. 입을 밖은 위험해, 나가면 안 돼, 그런 것처럼 뭔가를 하는 것은 위험해. 그냥 가만히 지금 이 상태대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연명하듯이 지내고 있네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지금 부모님이 뭘 개입한다고, 부모님이 또 그냥 둔다고 해서 이 학생이 달라질 거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냥 둬도 학생은 스스로 뭔가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개입을 하면 이 학생은 부담감만 더 가져서 더 숨어들 것 같습니다. 사연을 더 이어서 볼게요. 자, 이 학생이 다니던 중학교는 경쟁이 심하지도 않고 소위 수준이 그리 높은 학교가 아니기에 학교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 학생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수학 점수가 그래도 80점 이상이 나왔었기에 이 학생은 나름 걱정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준화가 되었다 해도 전국적으로 조금 더 학교에서 실력이, 그러니까 학교 자체의 성적이 조금 더 높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있지요. 근데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경쟁도 심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압박이 많았던 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리 어려운 편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80점 정도가 나왔었다고 하는데, 모의고사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같이 보는 시험이죠. 이제 수능에 가까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험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성적이 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었나 봐요. 그러나 고1 모의고사 시험을 풀게 해보니 36점이 나왔습니다. 자, 중학교 때 학교 내신은 80점 이상이 나왔는데 전국적인 모의고사 시험을 보게 했더니 36점이 나왔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자, 이 점수는 100명 중 62등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로 중하위권의 점수입니다. 80점이면 중상위권의 점수인데
모의고사에서는 중하위권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학생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학생의 고등학교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중등부 선생님을 원망하는 눈치셨고, 학생이 집에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기에 고민을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열심히 해야겠는데 자기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그 정도만 고민하고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부모님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조금 더 이 학생을 압박해서 공부를 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학교 성적 그 정도 나온 걸로 그냥 만족하고 더 지도를 안 해주셨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은 사실은 자기 점수가 36점이 나오고 100명 중에 62등이라는 거,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게 더없이 두려운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은 안 되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의 LSI 그 프로파일을 보면요, 위에 빨간 선은 이 학생의 현실 검사,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검사고요. 밑에 파란 선으로 된 그래프는 이제 이 학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SI 이상 검사, 본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 방법에 대한 이 학생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현실 공부에서는 취향 공부하고 공부 모범생이 높이 나와 있어요. 공부 모범생이 높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일단 과제가 주어진다거나 시키는 공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취향 공부가 높다는 것은 학교 공부에 마음이 있기보다는 뭔가 자신이 재밌어 하는 거, 그게 게임이 됐든 아니면 뭔가 수집하는 게 됐든 또는 팬클럽, 그러니까 아이돌 덕질을 하든 뭔가 자신이 관심 있고 좀 재밌어 하는 그런 거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또 몰입 공부라는 거는 별로 높지가 않게 나왔지만 조금 그게 있어요. 그리고 성공수단 공부라든지 공부 도피생이라든지 폼 잡는 공부라든지 그런 것은 점수가 높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희망적인 게 이 학생이 아직 공부에 대해서 포기한 마음은 아니에요. 공부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이제 공부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안에서는 그래도 해볼게요 하는 마음이 있지만 공부가 재밌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파란 선을 보시면 이 학생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자기 생활 안에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하루 일과를 본인이 잘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해나가죠. 그렇게 해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렇게 좀 해서 내 스스로 좀 만족만 얻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막연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 그걸 차근차근 해나가 보겠다,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과제를 주시면 그 과제만 열심히 좀 해볼게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시간을 잘 분배해서 계획을 짜서 그렇게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학교 성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물어보니 전과목 내신이 43% 정도라고 하네요. 수학이 학교에서 85점 정도 나와도 등수는 100명 중 43등, 중위권의 성적이지요. 사실 요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점수만 가지고 학생의 성적을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거주 지역적 특성상 진학하는 고등학교도 공부 수준이 그리 높은 곳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100명 중 43등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학생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겠네요. 그렇다고 해도 이 상태로는 내신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염려되고, 특히 수능에서는 내신보다 못한 등급의 성적을 받을 것 같아서
학생이 수학 성적을 올려야 하는 과외 선생님 저로서는 이 학생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또 이 학생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학생이 내신 성적도 조금 43%다. 그러면 약간 중위권 성적이죠. 그런데 이 학생을 중상위권으로, 그래도 내신이라도 중상위권으로 좀 올려보고 싶고, 또 수능에서도 성적을 좀 올리고 싶은 선생님 마음은 참 안타까우신데 지금 당장 그게 이 학생에게 가능할까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그래서 일단 이 학생이 공부하는 양이 적은 것도 걱정입니다. 학교 수업 말고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는 저기 LSI 프로파일에 그 이상검사 파란 선에서 수제 공부가 저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통제, 자기 삶을 스스로 컨트롤 해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거나 하는 거를 전혀 해보지 않았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따로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편안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많구나, 그냥 도망쳐서 지내고 싶구나. 그러니까 꽁이 무서운 일이 생기면 자기 머리만 땅에 묻죠. 그렇게 하면 자기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학생도 지금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괜찮은 편이고, 수업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런대로 꼼꼼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학생이 공부 모범생으로 나오는 걸 알려주는데요. 그래도 가르쳐주는 것, 수업에서 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착실히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의 공부량이 아쉬운 수준이다 보니 방학 동안에 진도를 많이 못 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 진도를 빼겠다는 거는 너무 무리한 욕심이세요. 이 학생은 지금 진도를 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사연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혀 선행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를 풀면서 진도를 빼기보다는 현재 개념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상황인데다 공부량이 적으니 유형서도 병행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학생의 성격도 차분하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수학만큼은 꼭 중상위권 이상 등급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우리 선생님의 정말 애끓는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학생을 지도해주고 싶으신 선생님 정말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은 지금 개념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상황이고, 개념 진도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할 수도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할 무렵에 드린 말씀이 공부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되는 학생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학생이 지금 딱 그런 케이스예요. 이 학생은 지금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기 마음이 공부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밭을 먼저 갈아줘야 되는 친구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당장 수학 진도를 빼는 것보다는 이 학생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잘 다독다독해서 이 학생이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라는 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자, 이 학생의 WPI 프로파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렇게 로맨티스트 성향이 높고 트러스트는 낮고 그러면서도 릴레이션도 있고 또 매뉴얼도 높고 그런 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불안은 너무 많고 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스스로 자신이 그거를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공부를 마주보는 게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지금 마음은 딱 3글자로 요약을 하면요, 불안과 자책과 무기력이에요.
그런 학생한테 지금 빨리 공부하자, 개념서만 하고 있기 어려우니까 유형이 각기 다른 그 문제도 좀 풀자, 진도를 빼자. 절대로 못 가죠. 무서운데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은 지금 공부는 힘들고 무서운 거야.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나 잘 못하는데 실패할까봐 두려워.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그래서 이 학생이 정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실패하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제일 안전해.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불안과 자책만 늘어나요. 그래서 계획 같은 건 아예 안 해요. 왜냐면 계획을 세우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면 나는 너무 심한 거잖아. 어떻게 그래? 그런 마음으로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시도도 안 해요. 그래서 공부는 최소한만,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만 하고 연명하는 마음으로 살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 마음을 정한 거지요. 그런 학생한테 지금 막 공부 방법 알려주면서 아니면 진도 막 빼기 위해서 계획 막 잡아주고 문제집 뭐 10장 풀어, 20장 풀어. 그러면 이 학생은 이제 지금 현재 LSI 프로파일 상에는 그렇게 만년 취준생 공부는 있긴 하지만 공부 도피생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푸시하면 저 학생이 공부 모범생에서 공부 도피생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공부는 정말 나하고 인연이 없는 일이야. 나는 그만할래. 이런 마음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푸시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무기력해져 있는 학생은 일단 스스로 조금씩 자책을 덜하고 불안을 좀 덜 느껴서 한 발 좀 내디뎌도 괜찮을 것 같아. 이불 밖에서 한 발자국만 나와도 될 것 같아. 두 발자국 나와도 괜찮네. 방 밖에 나왔는데 안 위험해.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어야지 그래도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은 일단 공부 방법보다도 마음 챙기기가 우선되어야 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학 선생님이 정말 내가 심리 상담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학생의 마음을 차근차근 아주 곱게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너 수학 문제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틀렸어? 이런 말을 한다거나 지금 네가 뭐 80점 나왔다고 안심하는 것 같은데 너 그거 전부 모의고사 보면 35점이야.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한다든지 하면 이 학생은 이제 절대로 공부를 안 해요. 끝없는 칭찬과 격려, 긍정적인 멘트를 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게 해야 돼요.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실력이 늘 거야. 라든지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그리고 너는 이해력이 굉장히 좋고 꼼꼼해서 수학에 최적화된 인간이야. 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게 이 학생에게 일단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언제 거울을 보나요? 내가 진짜 못생기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거울이 보고 싶나요? 아니면은 예쁘게 치장하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화장이라도 곱게 했을 때, 아니면 새 옷을 사서 입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거울을 찾아가서 보지요. 그런 것처럼 이 학생은 지금 자신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자신의 그 공부에 대한 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려주면 이 학생은 더욱더 자신의 현실을 안 보려고 하겠죠. 조금이라도 그 현실이 희망적일 때, 조금이라도 그 현실이 핑크톤일 때 그 현실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현실이 처참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차근차근 다독다독 데리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을 그렇게 끌고 가려면 선생님이 다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을 올 1년은 정말 차근차근 다독다독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불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키포인트는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어제 못했던 요구를 조금 했네. 내가 조금씩 나아지네. 그런 느낌을 스스로 조금씩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학생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는 선생님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갑자기 어려운 심한 문제를 주기보다는 조금 달라진 문제들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SI 검사에서도 보면은 이 학생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만족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거기서 자기가 재미있기를 바라는데 공부가 재미있으려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공부는 재밌어져요. 점수만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게 저 몰입 공부라는 건데, 이 학생은 몰입 공부 점수가 높지 않아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경험을 별로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게 하고, 그와 유사한 이 학생이 선생님 도움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자꾸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학생이 몇 번 풀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걸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네, 내 스스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갈 수 있네 하는 즐거움과 자신감이 생긴다면은 이 학생은 이불 밖으로 끌어내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이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해야 돼요. 지금 공부는 이 학생의 안정감을 깨트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려면 더 이상 공부가 무서운 것이 아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공부가 무서운 게 아닐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학생이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에서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뭐라고 그 계획을 쫙 세워서 해나가면 좋은데, 지금 이 학생한테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제를 주시면서 매일 일정 시간에 일정 양의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선생님이 부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처음부터 하루에 2시간 수학 숙제를 해. 말도 안 되죠.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20분만 수학 숙제를 하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시간을 늘려서 한 40분 정도 네가 해볼래? 그 다음에 1시간을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 시간도 늘려가서 이 학생이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이 수학의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도를 빼는 거는 지금 이 학생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선생님이 노력만 많이 들이셨지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한테 삽질이 되겠죠. 그래서 진도를 빼기보다는 유사한 문제를 계속 풀려서 이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 볼 수 있게 하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스스로 알아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공부에는 그 재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이 조금씩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부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이 방법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이 아니고 또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지도하거나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부법 상담 또는 LSI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해석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를 해주세요. 고민 사연과 WPI 검사 결과, LSI 검사 결과를
함께 위즈덤센터 카톡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 상담@wpicenter.com으로 보내주시면 월 1회에서 2회 정도 사연을 선정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 공부를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